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M 플러스 말씀 좀 드리는데요. 자, 중요한 그 재료가 하나 나왔죠. 11월 9일에 그 장마감하고 나왔던 재료인데 지금 11월 10일에 주가 자체는 약간 밀려 있습니다만은 유로를 인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뭐 유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상장 기업이고 좀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유로를 인수하려는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네, 이게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목적을 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돌파구를 이 유로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EN 플러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어쨌거나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알아봐야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요번에 이 비중을 여러분들이 실을 수 있는 연말까지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는 코너를 갖기도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요 종목은 한번 대박 내시고요.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로. 지금 유로를 인수한다는 재료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대금이 납입이 돼야죠. 납입이 돼야 됩니다. 요게 납입 일자가 11월 23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보름 정도 남았죠. 자, 이게 또 납입이 되는지 네, 이 여부를 잘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한 12.45% 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로의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8, 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로를 EN 플러스 의지대로 사업 방향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로의 주가하고도 상관관계가 이제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 있죠. 취득 주식수 해가지고 나왔고 대금은 100억 정도 100억 정도 들여서 유로를 인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은 지급을 했어요. 50억 정도 지급을 했고 나머지 50억은 12월 26일 날 지급 예정이네요. 네, 12월 26일 날 지급 예정이네요. 네, 12월 26일. 자, 요 부분 날짜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건으로 일단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잔금 일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이 아니라 12월 26일이라는 거, 네, 이 부분 정정을 하고요. 일단 뭐 이런 상태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예, 자 주식 결정 12월 26일 맞습니다. 12월 26일 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왜 지금 현재 유로를 인수를 하려고 할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유로는 그건의 정보가 이미 샌 것 같아요. 센 것 같아요. 올 주가가 올라온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알고 미리 들어와 있는 주포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유로의 주가도 중요하지만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가 좀 흔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상관관계는 없고 아무래도 유로를 얘네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투자를 한 개념으로도 봐야죠. 네, 그죠? 투자를 해가지고 유로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는 EN 플러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지금 유로의 상황을 좀 보면은요. 아까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태영 ENG 홀딩스가 한 8%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분을 획득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고요. 자, 쭉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 재무 상황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아주 그 자금이 넉넉한 기업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네, 이 건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있고 스토리지 관련 이슈가 뜰 때 이제 시세를 낼 수도 있고 이런 건과 관련돼서 재료가 엮어져서 이제 시세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태영 ENG라는 최대 주주는 차 부품 업체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매각하니까 이걸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구글 폰 관련해서 픽셀 폰 관련해서 좀 움직이기도 하는 것이 유로라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제 스토리지 쪽, 네,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EN 플러스가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하고 아주 그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글쎄요, 뭐 재료로 엮어서 시세를 낼 수도 있죠. 예,
여하튼 돌파구는 이쪽에서 좀 찾으려고 하는 지금 EM 플러스 의도가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얘네가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아주 적지는 않은데 현금성 자산이 65억, 그죠? 좀 최근에 줄어들었네요. 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0억이 최고였다가 지금은 한 65억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자금이 또 들어가잖아요. 예, 그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유로를 인수하면서 EN 플러스가 최근에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여기서 재료를 이제 불거뜨리는 그런 건으로 다시 그 부활을 하려는 목적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재료가 빈곤했던 EN 플러스잖아요. 근데 재료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유로권과 관련해서 주가가 좀 춤을 출 가능성도 있고 물론 하방보다는 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재료들이 여러 개 돌출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죠? 지금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안 좋았잖아요. EM 플러스가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유로에서 돌파구를 찾는 건의 재료가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물론 제가 유로권과 관련해서 지금 숨은 재료들,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 건과 관련해서 확실한 게 있다면 제가 꼭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EM 플러스가 막 공매도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 건과 상관해서 공매도 전면 금지 때문에 뭐 플러스 이익 받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외인들이 빨간선입니다. 매도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매매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외인이 주도하는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개인 큰손, 이게 개인 파란선이 개인이죠. 개인 큰손이 주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 큰손이 주체라고 보고 보시는 게 낫다. 네, 이걸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개인들이 끌고 가는 거니까 큰손이 주가를 만든다. 그러니까 외인 매매는 신경 쓰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유로권과 관련해서 어떤 재료를 만들어서 주가를 땡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요거는 제가 철저히 한번 그 분석을 해보고 다시 그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요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해드리고 말씀을 문자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매 사인 물론이고요. 지금 현재 정보가 중요한 그런 타임 같아요. 물론 이제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해서 이 건과 관련한 재료를 미리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할 겁니다. 영상은 좀 늦어요. 아시겠습니까? 카톡방에서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 건과 관련한 비하인드 정보를 자꾸 수집을 좀 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미리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단 전화번호 떴죠? EN 플러스, EN 플러스라고 종목명을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EN 플러스라고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한 통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연말 대박주를 제가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연말 대박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 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하다가 슬쩍 횡보 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 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 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